어린이날 대체 휴일까지 이어진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 맑게 갠 날씨에 해안 명소에는 관광객과 나들이객들이 줄을 이었고 항공기 수백 편의 운항 차질이 빚었던 제주 공항은 항공기 운항이 정상화되면서 제주를 떠나려는 이들로 종일 북적였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언제 비바람이 몰아쳤냐는 듯 하루 만에 맑게 갠 날씨. 따사로운 봄볕이 내리쬐는 해안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한 여행에 추억 남기기는 빠질 수 없습니다.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제주를 찾은 가족은 미처 카메라에 담지 못한 제주의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날씨 좋아가지고 일찍 나와서 바다 산책하고 맛있는 거 먹고 바다 구경하고 좋아요. 한중일 3국의 연휴가 겹치는 슈퍼위크에 특수를 맞은 면세점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방문 고객의 절반은 개별 자유여행객. 한류 인기 상품을 사고 사회 관계망을 통해 명소를 찾아 즐기며 모처럼 제주 여행을 만끽합니다. Have some city walk and go to the seaside and see some view, something like this. Take photos. Yeah, take some photos and post on social media. 제주공항은 새벽부터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어린이날 강한 비바람에 항공기 73편이 취소되고 300여 편이 무더기 지연되면서 미처 제주를 빠져나가지 못한 이들이 몰린 겁니다. 일부 여행객들은 가니매트와 담요로 공항에서 밤을 지새며 표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연휴 마지막 날 기존 예매 승객들로 항공권이 이미 매진돼 결항 승객들은 급하게 목적지를 바꿔 제주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29번이라 가지고 이게 되는가 싶었는데 이게 안 될 것 같다고 방금 해서 저희가 그냥 김포로 가서 이제 김해로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한편 어린이날 폭우로 한라산 삼각봉에는 951.5mm의 강수량을 기록했고 고립사고와 전봇대가 쓰러지는 등 모두 14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 4.3 피해자들을 위해 운영해온 4.3 트라우마 센터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제주 분원으로 승격이 되는데요. 하지만 아직 정확한 운영 방식이 발표되지 않는 데다 정부 예산마저 줄어들어 센터 운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4.3 당시 영문도 모른 채 총살을 당한 아버지. 그리고 오빠마저 행방불명이 된 박정순 할머니. 76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상처와 고통은 여전합니다. 늘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았던 박 할머니는 4년째 4.3 트라우마 센터를 찾으며 조금씩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시켜주고 막 하는 이제 고맙게 생각하고 마음에서 조금 이제 그 많은 그 여유가 좀 생기고 이제는 좀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다음 달부터 이 트라우마 센터의 운영이 불투명합니다.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제주 분원으로 승격된다는 것만 확정되었을 뿐입니다. 4.3 트라우마 센터가 제주도에서 국가기관으로 몸집이 커지지만 내실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산부터가 문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예산을 국비 17억 원으로 잡았지만 기재부 반대로 12억 원으로 축소됐고 이마저도 국비는 절반인 6억여 원, 나머지는 도비로 채워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시범 운영 기간 일했던 직원들의 고용 승계부터 위협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직원들의 승계 문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법령에 트라우마 센터를 지방비를 매칭하게끔 돼 있어서 법률 개정안을 내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 국가폭력의 형태와 피해자 숫자가 크게 다른데도 광주에는 본원이 세워지지만 제주는 분원으로 만들어져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고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4.3과 관련해서는 조금 특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의 어떤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하고 고령의 이제 대상자들이셔서 찾아가는 사업 또는 찾아가서 이제 도와드리는 또 치유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주 지역 4.3 트라우마 치유 대상자는 모두 18,000여 명. 행정안전부가 오는 13일 제주를 찾아 설명회를 가질 예정인 가운데 승격 준비 과정에서 한 달여의 운영 공백도 예상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덴마크의 에너지 전환을 살펴보는 기획뉴스 세 번째 순서입니다. 재생에너지를 좀 더 빠르게 늘리기 위해 덴마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그린 수소인데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을 때는 그린 수소 생산을 늘려 출력 제한을 해결하고 또 새로운 청정 연료를 만드는 데도 활용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덴마크 현지를 취재했습니다. 덴마크 남쪽 소너보르그에 자리 잡은 한 에너지 기업.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이용해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메가와트 규모의 생산 설비 2개를 설치하고 1시간에 120kg의 그린 수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설비가 그린 수소를 만드는 수전의 시설입니다. 덴마크에서는 그린 수소가 재생에너지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기가 남아돌 때 그린 수소를 만들면 출력 제한을 하지 않아도 돼 재생에너지를 더 빠르게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린 수소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높은 확장성 때문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드는 완제품은 청정 연료인 이메탄. 축산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가 발효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모은 뒤 그린 수소와 반응시켜 만듭니다.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기를 뜻하는 알파벳 E를 붙여 이메탄이라 부릅니다. 도시가스로 쓰는 LNG와 성분이 같기 때문에 덴마크는 2038년까지 LNG 수입을 중단하고 이메탄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Instead of ejecting the CO2 out to the atmosphere, we convert that into usable gas that can be distributed together with the biomethane into the existing gas distribution network. 그린 수소를 이용해 청정 연료를 만드는 또 다른 기업. 현재 제주에 설치된 그린 수소 생산 시설보다 10배 이상 큰 52메가와트 규모의 설비에서 그린 수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산화탄소와 반응시켜 연간 32,000톤의 이메탄올을 생산합니다. 이 메탄올은 대형 선박과 항공기 연료로 쓰는 석유를 대체할 청정 연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해운 업체인 덴마크 머스크사가 지난해 이 메탄올을 쓰는 선박을 발주하는 등 앞으로 이 메탄올 수요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Then you have the maritime sector, and with the 200 methanol fuel vessels in the order books, that together will consume roughly 7 million tons by 2030. And then we have not talked about land transportation or aviation sector. 이 메탄올은 덴마크의 유명한 완구업체 레고와 제약회사 노보 노디스크에서 사용하는 저탄소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린 수소 생산에 필요한 전기를 얻기 위해 바로 옆에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유럽에서 두 번째 큰 300메가와트 규모로 필요한 전기의 50%를 공급합니다. 덴마크는 그린 수소와 청정 연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전기를 확보하기 위해 풍력과 태양광 단지를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100% 전기를 공급하는 목표도 점점 실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 유나이티드가 대구에 1대0 승리를 거두며 5연패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11라운드 대구FC와의 경기에서 제주는 후반 76분 김태환의 골로 대구를 1대0으로 꺾고 승리했습니다. 홈 경기에 제주는 제주도 개발공사와 함께 어린이날을 기념해 지역 아동 1,500명에게 경기 관람권을 제공했고 어린이 팬들을 위한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5월 가정과 청소년의 달을 맞아 스포츠 대회가 잇따라 개최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7일 동안 제79회 제주 전국 학생 테니스 선수권 대회가 연정 정구장에서 열리고 18일에는 제4회 제주시 장애인 배드민턴 협회장배 어울림 대회가 제주 장애인 스포츠센터에서 열리는 등 이달 한 달 동안 17개 종목 22개 대회가 열립니다. 또 제주도는 14일부터 목포시에서 열리는 제18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와
25일부터 전라남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5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도 참가합니다. 우도의 담수화 시설이 문화공간으로 재활용됩니다. 제주도는 우도 담수화 시설 리모델링 사업에 예산 39억 7천여만 원을 들여 오는 12월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도 담수화 시설은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우도에 광역 상수도가 연결될 때까지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한 시설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증축돼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사찰 화재 안전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0일까지 도내 12개 사찰을 대상으로 화기 위험 요인과 소방시설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